자, 빅티입니다. 요즘 진짜 손흥민에 관한 기사를 보면 진짜 뭐 고구만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그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요즘은 진짜 뭐 손흥민한테 미안하게도 제가 손흥민 기사를 잘 보질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제가 토트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기자가 적은 글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만 보고 가져왔어. 자, 기승전 손흥민, 기승전결해서 보통 일의 과정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기승전하고 결과는 늘 손흥민을 비난하는 걸로 끝난다고. 손흥민이 오늘 했죠? 하여튼 풀럼하고 경기를 어제 새벽에 했나? 밤에 어제 11시인가 그때 경기했을 거예요. 밤에 뭐 키패스를 3개, 그만큼 결정적인 패스를 3개나 떠먹여주면 뭐하냐고. 결국은 나중에 팀이 지면 손흥민만 탓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이란 발언도 손흥민의 그 같은 팀 동료 브라더니 형제니 그렇게 부르는 그 자식이 손흥민 보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잖아. 베탄쿠르 그 자식이. 근데도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단에서 뭐라고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리고 구단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축구협회 피파가 오히려 더 제재를 가하고 그랬잖아. 뭐 계약 해지해야 된다는 소리,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고. 지금 손흥민이 이때까지 근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정말 열심히 그냥 몸만 뛴 게 아니고 진짜 성적으로 보여주나. 진짜 다른 팀에 가고, 아니면 손흥민이 한국 선수가 아니고 유럽 선수, 특히 영국 선수여서 벌써 옛날에 레전드급으로 인정받았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당연히 누구나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죠. 손흥민도 32인가 그렇다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라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좀만 하나만 못하면 다 손흥민 탓, 살라 탓 그렇게 하고 있어. 특히 손흥민이 팀이 살라에 있는 리버풀은 그나마 낫지만 이 토트넘은 팀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놔서 토트넘은 솔직히 손흥민 빼고 볼 게 뭐가 있냐고. 손흥민이 있으니까 그나마 토트넘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손흥민이 빠지면은 토트넘 볼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손흥민이 토트넘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그래도 결국은 기승전 손흥민 비난이라고. 뭔 일만 있으면 지면 손흥민 비난이야. 축구가 손흥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이 공격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이 그렇게 맨날 골 잘 넣게 어시스트를 열심히 해주면 뭐하냐고. 받아서 공짜는 놈들이 전부 다 바본데. 특히나 솔랑케 이런 애들 그렇게 비싼 돈 데리고 하는 그런 그 자식 비난하는 말은 거의 없잖아. 솔랑케를 비난하는 소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손흥민만 비난해요. 손흥민만. 돈도 그만큼 더 받으면서 맨날 아프다고 잘 뛰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계약 첫 해부터 그렇게 빌빌하고 있는 솔랑케는 뭐라 하지도 않고, 메디슨이니 다른 어떤 선수들 뭐라 한 것보다는 맨날 손흥민만 비난해. 그러니까 요즘 손흥민 기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잘 안 보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제 맘하고 비슷한 이 제목이 있는 것 같아서 갖고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쯤 되면 진짜 토트넘 핫스퍼스의 모든 비난은 다 손흥민이 다 흡수하고 있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토트넘이 17일 오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럼한테 졌어. 0대2로. 그것도 한 골도 못 넣고 졌어. 이때 손흥민이 전반부터 다 뛴 것도 아니고, 손흥민을 전반에는 그냥 교체 명단에 올려놨다가 전반에는 안 뛰고 후반에 했어.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손흥민은 자기들 말로는 선수 보호차 늦추고 하는데, 손흥민이 거의 지금까지 9시즌 연속으로 2자릿수 어떤 득점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손흥민이 7득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출전이 시간이 잦아져야지 득점 기회도 많이 쓰게 텐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자꾸 출전도, 이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출전도 자꾸 안 시키고, 다른 어떤 FA컵부터 시작해서 유로파 리그 이런 쪽으로 자꾸 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손흥민이 그런 대기록을 세우는 거, 10시즌 연속 2득점, 2자리 득점 이상하고 그런 대기록을 세우는 골을 보고 싶지 않나고. 그러면 결국은 실전 좋든 간에 나중에 손흥민을 은퇴하더라도 자기 토트넘의 어떤 레전드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어떻게든지 좋은 기록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건 구단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구단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인 것 같고, 지금 보면 29라운드.
이 프리미어리그는 38라운드까지요. 왜 20팀이 있으니까 자기를 빼고 나머지 그 19팀들이랑 두 번씩 경기를 하니까 이 38라운드가 끝이라고. 지금 29라운드인데 지금 채 10라운드도 안 남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면 아마 뭐 요즘은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선발 출전을 안 시키고 계속 나중에 후반전에 넣거나 아니면 후반전도 바로 후반전 시작하면서 넣는 것도 아니고 한 후반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얼마 안 남았을 때 20, 30분 정도 뛰고 아니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적게 뛰는 경우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치면 손흥민을 탓해요. 그 이전에 전반 동안은 뭐 했냐고 그 나머지 토트넘의 선수들은 다 바보라는 소리를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치면 무조건 손흥민이야. 롤러코스터를 타는 토트넘이다. 롤러코스터까지 필요 없고 맨날 지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기잖아. 지난해 12월 말 박싱데이부터 시작해서 7경기 무승, 그 중에서 1무 6패, 승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브랜든 포드와 24라운드부터 또 3연승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반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그렇지만 2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부터 해서 또 지금 아까 17일 어제 했던 29라운드 폴론과의 경기까지 해서 3경기 무승, 그 중에서 1무 2패. 또 극단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 이것도 지금 뭐 1무한 것도 손흥민이 막판에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뭐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뭐 그렇게 겨우겨우 어떻게든지 막 생명줄 유지시켜주고 있으면 뭐해? 돌아오는 거는 손흥민만 욕하고 있는데. 자, 흥미로운 건 리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치러지는 그런 프리미어 리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치러졌던 그런 리그컵은 4강에서 리버풀을 만나가지고 또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1차전 1대0 승리, 1차전에서는 뭐 리버풀한테 이겼어. 1대0 승리를 했어. 근데 2차전에 가서 왜 이게 1차전, 2차전 두 번에서 합계로 해서 이제 골 득실로 뭐 많은 선수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2차전에서 0대4로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어. 1차전에 겨우 1대0으로 어떻게 리버풀이 이겼는지 모를 만큼 1대0으로 신승을 거뒀는데 2차전에서는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어. 0대4로.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진 거죠. 4강에서. 이후 FA컵도 FA컵 32강 에스턴 빌라에게 또 1대2로 줬고 그러면서 이런 경기들을 전부 다 비난은 손흥민 앞으로 다 손흥민한테 비난. 손흥민 때문에 졌다고. 손흥민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 안 해서 졌다고. 왜 게임 보면 손흥민 혼자 정말 참 애틋할 정도로 열심히 뛰댕겨. 막 수비도 열심히 하러 댕기고, 막 공격할 때도 열심히 뛰댕기고, 그럼 뭐해?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도 손흥민한테 공 주는 꼬라지를 잘 본 적이 없는데, 전부 다 뭐 똥볼 차거나, 아니면은 폴로, 그 자식은 지가 공격 순줄 아나, 막 수비수인데도. 그러면서 그런 놈이 공을 차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솔랑케나, 메디슨이나, 아니면 히샬리송은 또 아예 잘 얼굴도 안 보이잖아. 그런 애들이 제대로 돈값을, 몸값을 못하고 있는데도 온통 손흥민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다른 어떤 이 레전드급 어떤 유럽의 선수가 그래. 손흥민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왜 손흥민을 탓하냐고. 토트넘이랑 팀 자체가 정말이지 뭐 손흥민을 받쳐주지 못하고 토트넘이랑 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손흥민만 탓하냐고. 그런 어떤 말을 적을 만큼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안타깝지. 무슨 부모 없는 집에 가장도 아니고 손흥민만 맨날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했을 때도 손흥민 말고 막 다른 어떤 선수들이 더 높은 평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는 못하면 손흥민만 아주 씹어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빨리 토트넘을 해야 돼. 왜 토트넘만 벗어나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손흥민도 토트넘만 벗어나서 미넨이든 언니든 가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골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AZ 알크마르 즉 네덜란드 팀인데 이 팀과 유럽축구연맹 즉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0대1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했죠. 이때도 손흥민이 3골에 다 기여를 했다고 그럴 정도로 손흥민의 역할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전 합계로 3대2로 결국 이겨서 지금 8강으로 올라갔어. 8강에 올라가서 프랑크푸르트랑 4강 진출 겨룰 거라고 하던데 못하면은 전부 다 손흥민 탓하고 잘해도 손흥민 칭찬보다는 오히려 다른 팀들, 다른 어떤 동료들, 메디슨이 잘했니, 뭐가 잘했니, 그런 소리만 하니까 솔직히 요즘은 토트넘 기사 보면 짱나서 못 보겠어. 폴론전은
이 알카마이즈를 지른 후에 사흘 뒤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푹 쉬지 않고 나오긴 했지만 요즘 뭐 다른 팀은 안 그런 거 다 똑같죠. 이 엔제 포스테글루 감독은 손흥민, 뭐 루카스 베리박,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이런 선수들을 멀쩡히 이제 뭐 체력 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벤치에 대기시켜놓고 어떤 선수단 이원화로 풀럼에 맞섰다. 결국은 이 중요 어떤 주축 선수들은 뭐 체력 관리 상황에서 대기시킨다. 근데 이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손흥민 지금 진짜 득점 기회를 더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야지 정말 두 자리 어떤 이 득점을 뭐 10년 연속으로 그렇게 뭐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10년 맞나? 그럴까? 하여튼 연속으로 지금 제외하고 그 이전 지금 토트넘에 와서 첫 해 조금 부진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잘했거든요. 첫째 부진해도 아주 부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다 지금 뭐 다른 어떤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뭐 전부 다 뭐 살라나 뭐 그런 만큼 뭐 무슨 뭐 20골씩 30골씩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다들 뭐 몇 골도 10골도 채 못 넣는 데 수룩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그 정도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근데 맨날 손흥민을 탓하잖아.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손흥민이 없던 전반전에 토트넘은 무슨 의도로 경기를 운영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공격 전개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토트넘 빠지고 전반전 할 때 아주 뭐 개차반처럼 이게 무슨 프리미어리그 팀이냐 할 정도로 엉망으로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풀럼이 수비를 제대로 깨지 못하는 날카로운 패스를 줘. 즉, 풀럼도 좀 저렇게 못하는 토트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점수를 못 낸 것도 있긴 하죠. 어쨌든 그만큼 무슨 의도로 경기를 운영하는지도 모를 만큼 엉망으로 경기를 운영해놓고는 후반 시작할 때 이제 손흥민을 투입을 시키죠. 그러면서 손흥민한테 엄청난 기대를 걸고 네가 이제 우리 팀이 이기게 네가 알아서 좀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뭐 혹시나 골을 못 넣거나 우리 팀이 지면 다 네 탓인 줄 알라고. 그런 식으로 뭐 손흥민을 대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계속 좀 보면 자, 그러다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투입된 뒤에야 이제 공격이 조금 풀려갔다. 뭐, 그전에는 뭐 어떻게, 뭐 손흥민이 지금 왼쪽 윙으로 뛰잖아. 근데 뭐, 다른 녀석들은 뭐 전부 다 있으면서 어떻게 어시스트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 어떤 찬스도 못 만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양발잡이인 손흥민의 등장은 폴럼 수비진에도 어려움 그 자체였다. 양발잡이면은 솔직히 수비들도 그 상대 공격수가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 어느 쪽으로 제끼고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수비하기가 좀 편한데 손흥민처럼 이렇게 양발잡이면 대체 이 선수가 어느 쪽으로 자기를 제끼려고 할지 그런 거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서 수비수들에게는 양발잡이 어떤 뛰어난 공격수들은 악몽 그 자체라 그러죠. 어쨌든 45분 동안 슈팅 1개를 시도했다. 욕심을 안, 자꾸 슈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은 손흥민은 크게 욕심을 안 내면서 계속 패스를 하더라고. 그게 아마 자기 팀 동료들한테 뭔가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보면은 다른 선수들은 정말 오히려 패스해주는 것보다, 지가 차는 것보다 패스해주는 게 더 좋은 상황에서도 지가 차는 놈들도 많잖아. 욕심을 내지 않고, 팀의 지금 스트라이크인 도미닉 솔랑케 등 동료들을 향한 패스에만 주력했다. 이것도 솔직히 저는 손흥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 패스하지 말고 지가 좀 차라고. 패스해주면 뭐해. 제대로 골 득점도 못하는데. 그래도 지면은 그렇게 정말이지 막 어시스트 열심히 하고 키 패스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도 하나도 못 받고 다 손흥민 탓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적인 키 패스를 3개나 시도했지만 제대로 마무리하는 동료들이 한 명도 없었다. 솔랑케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선수들도 전부 다 패스해 좀 많냐고 골을 못 넣는데 또 동선이 겹치면서 손흥민의 공격을 방해하는 모습도 그러니까 오히려 손흥민을 뭐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손흥민이 공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한테 막 패스해 달라고나 그러고 지가 공 갖고 있으면 손흥민이 골 넣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뭐 패스해 주는 골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손흥민 출전하는 경기를 솔직히 예전 같으면 정말이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경기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털어놓고는 다른 거 하고 한 번씩 쳐다보면서 뭐 골이 났는지 어떤지 그런 거나 볼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크게 집중해서 보면 짱나니까. 손흥민 뒤에 있었던 왼쪽 수비수인 우도기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혼나는 모습도 있었다. 또 제드 스펜스 요즘 새로운 영입한 선수 같은데 제드 스펜스에게 최근 밀린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다. 우도기가 스펜스한테 밀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자꾸 동선이 겹쳐서
오히려 이 공격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게 뭐 스펜서한테 우도기가 밀리는 이유인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손흥민이 움직이는 그 동선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자꾸 손흥민의 어떤 흐름, 경기 움직임에 방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토트넘 어떤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못한 건 전부 다 손흥민 탓이라고 하죠. 조금 더 보면 자, 런던 연구 축구팀을 다루는 이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두고 솔랑케에게 경기 막판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겨우 평점 5점을 줬다는 거예요. 런던 지역 종합신문인 또 이브닝 스탠다드도 토트넘 최전방에서 조금의 강도를 더했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들어가서 조금의 강도를 더했고 솔랑케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며 6점을 내렸다. 아니 그러면 솔랑케 이 자식은 처음부터 전반부터 다 나와서 뛰었다는 건데 뭐 지난 시즌에 그렇게 성적을 올려서 점수를 뭐 골을 넣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더만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기회를 만들어줘도 겨우 기회를 뭐 아주 완전히 퍼다줘야지 떠먹여줘야지 겨우 골을 넣을 정도로 잘 골 득점력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무슨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한심한 공격 전개로 손흥민이 후반 초기 투입됐던 모습을 가감없이 전했다. 전반에 너무 한심하게 공격하니까 전반 폴럼의 페널티 지역 안에서 단 3번의 볼터치, 폴럼의 페널티 지역, 즉 폴럼의 골대 근처에서 볼터치한 게 단 3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폴럼 골대 근처도 못 갔다는 소리요. 그리고 후반 시작 후에 손흥민과 베리발이 기세를 보였지만 솔랑케가 뭐 헤딩 슈팅을 2번이나 날렸다고. 헤딩을 해도 골하고 저는 상관없는 짓거리를 했나 보죠. 공영방송인 BBC, 영국의 BBC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소감을 인용해서 미드필드 이브 비수마는 볼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지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며 후반 시작 후 베리발과 교체된 것은 비수마의 어떤 경기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솔직히 손흥민만 열심히 뛰던 게 아주 발바닥에 땀나듯이 열심히 그렇게 나이가 진짜 맨날 에이징 커브고 아니 어쩌니도 제일 열심히 뛰는 건 손흥민 같더만. 그러지 다른 선수들은 진짜 아까 전반전을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전반전 경기를 전개하는지 모를 만큼 한심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게 다 손을 놓은 것 같아.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다 조금 상황 안 좋으면 아프다고 들어놓고 그러려고 하는 게 토트는 요즘 꼴인 것 같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선수들이 집중력을 탓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날 못하면 선수들 탓이나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 이 유로 클럽 대항전에 가려면 이 유예 우승 외에는 해법이 없다. 리그는 이제 딱 9경기예요. 38라운드까지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29라운드 경기까지 했으니까 9경기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지만 6위인의 진입은 어렵다. 이 당연히 이제 9경기밖에 안 남는데 골 득실차를 가지고 이렇게 득점을 9경기를 싹 다 이긴다 해도 6위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9경기 다 이겨서 그 중에 반이라도 이기면 다행이죠. 그래서 6위 내에 보통 진입하면은 진짜 챔스에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14인가 그렇다고 본 것 같은데 6위 이내로 진입하는 거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선수들이 리그는 포기하고 UEL에만 유로파 리그에만 올인하는 인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폴럼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면 안 된다. 이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거겠죠. 너무 많은 경기에서 졌고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선수 핑계로 자신의 전술 전략 문제를 돌렸다. 요즘 보면은 감독이 이상하게 토트넘은 감독도 보면 좀 정말 왜 손흥민이 이 득점왕을 했을 때도 그 다음 시즌에 손흥민 득점왕을 한 선수를 제대로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보다 오히려 그냥 어시스트만 할 수 있게 그렇게만 자꾸 어떤 이 전술을 짜가지고 손흥민의 활용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도 똑같아. 지금 보면은 정말 이제 골 결정력 따지면 손흥민을 따라갈 놈이 거기 어디 있냐고 토트넘에. 솔랑케도 맨날 헛짓거리만 해놨고 메디슨 걔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 어쨌든 전부 다 손흥민보다
골 결정력이 안 좋은 그런 애들만 자꾸 공격수를 주고, 손흥민한테는 아마 그렇게 별도 주문하는 거야. 야, 너는 가서 그냥 골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패스만, 어시스트만 잘 하라고. 골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정말 왜 토트넘에 계속 지금까지 손흥민이 붙어 있는지 이해를 못할 만큼, 마치 무슨 토트넘한테 뭐 어떻게 흠 잡힌 게 있어가지고 약점 잡힌 게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제 뭐 한 1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재계약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계속 씹어대잖아. 손흥민이 대기록을 세우는 걸 어떻게든지 막 막으려고 출전 기회도 별로 안 주고, 그렇다고 아예 손흥민을 출전 안 시키면 아주 경기가 개판이 되고 있으니까 후반에 막 기껏해야 후반에 막 급하게 투입시켰는데, 이렇게 투입시켜까지 줬는데 왜 이렇게 성대를 못하게 만드냐고. 지금은 전부 다 기승전 손흥민 비난 이런 것처럼 손흥민을 욕하니까 짱나죠. 놀랍게도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토트넘 원정팬 일부로부터 인종차별성 반언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토트넘에 남아있어봤자 그건 욕만 듣는다고, 욕만. 주룩인 운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서도 손흥민과 민이라고 적어놨는데 손흥민과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지금 뭐 하여튼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있어봤자 제가 생각해서 끝은 좋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너무 화딱지 나는 결과,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손흥민을 정말 깎아 내려서 형편없는 선수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 일단 팀이 못하면 무조건 손흥민부터 찾는 이상한 현상. 제가 지금 토트넘을 생각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못하면 무조건 손흥민 탓, 잘하면 뭐 감독 탓 또는 다른 선수 탓, 뭐 손흥민이 1분을 뛰든 뭐 후반전에 출전을 하든 그렇게 뭐 아주 적은 출전 시간을 주면서도 못하면 다 손흥민 탓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토트넘이 왜 다른 어떤 선수들이 토트넘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풍토, 이런 어떤 팀의 그런 케미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많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을 토트넘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선수들이 난 토트넘 안 간다고. 그나마 진짜 뭐 어떤 손흥민이 있어서 손흥민은 뭐 외외로 둔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대머리 구단전 둘째 치고라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진짜 유명한 선수들이 안 가. 마치 메이저리그에도 그 30개 팀이 있는데도 다들 보면 어디 갈라 그랬어.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나 그런 팀에 갈라 그러지. 뭐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도 못하는 팀은 아닌데 휴스턴의 팀 분위기 뭐 그런 어떤 이때까지 약간 조금 뭐 사기성 어떤 뭐 사인 훔치기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휴스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팀이 아니야. 콜로라도 로키스도 똑같죠. 그런 팀도 선호하는 팀이 아니고 오히려 뭐 샌디에고 뭐 그런 좀 뭐랄까 그 빅마켓도 빅마켓이지만 어떤 선수들 구성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길 만한 승리할 만한 그런 어떤 팀에 가고 싶어 하지. 가도 뭐 리그에서 그냥 빌빌거리거나 뭐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갈 그런 팀들이 가고 싶어하는 잘하는 선수들은 없어. 똑같이 이 프리미어리그에도 그 20개 팀들 중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선호하지 않는 팀일 수도 있어. 온통 이런 거 다른 선수들이 보면 어떡하겠어. 저렇게 손흥민 같은 저런 선수를 저렇게 씹어대는데 저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가서 뭘 하겠냐고. 내가 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겠냐고. 근데 지금 보면 솔랑케도 그렇고 히샬리송도 그렇고 그 주축 공격수라고 데리고 온 걔들이 전부 다 빌빌하고 있잖아. 골도 제대로 못 넣고 히샬리송은 맨날 부상 입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이제는 뭐 다시 다른 팀에 다시 뭐 넘긴다고 뭐 그런 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빌빌하는 그런 애들을 탓하는 그런 없어. 예전에 뭐 해리케인도 좀 못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손흥민이 얼마나 열내가지고 얼마나 해리케인의 어떤 그 못한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고. 근데 해리케인이 못하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이때까지 얼마나 잘 열심히 했는데 조금 쉬어도 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온갖 뭐 감싸주는 행동과 말들을 다 하더만 손흥민은 뭐 얼마나 씹어대. 이때까지 그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한 진짜 다른 팀 손흥민이 진짜 아시아 선수가 아니고 유럽 선수나 영국 선수 같은 벌써 옛날의 레전드라고 직접 세우고 정말 별별 칭찬과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였어요. 손흥민을 이렇게 비난하는 걸 봐서 빨리 탈 토트넘을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탈 토트넘에서 다른 팀 어느 팀이든 상관없어. 딴 팀에 가서 정말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뭐 골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런 걸 떠나서 요즘 손흥민을 보면 어느 기사에서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손흥민이 웃음을 잃고 있다고. 손흥민 하면 항상 그 밝고 웃음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손흥민이 요즘 웃는 얼굴을 잘 못 보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외국 기자가. 그래서 손흥민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손흥민은 너무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인종차별성 반응을 듣거나 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니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선수라니 온갖 욕과 정말 비난을 듣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죠. 여하튼 뭐 간만에 답답한 토트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더 답답한 것 같아. 어쨌든 손흥민이 최대한 행복하게 남아있는 이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탈토트넘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